자,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6인의 마감 전략, 월요일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3명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시장이 3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수급 자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으로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이고요.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현재 조선과 건설주 상승 속에서 좁은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히고요. 바이오 업종 그리고 콘텐츠 업종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의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호전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왔는데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이 3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외국인 어떤 매도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라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출구 전략하고 관련된 부분이겠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나 달러화 강세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 버냉키 의장이 누차 언급한 대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6.5% 이하에 도달할 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사실 연말 정도는 가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나 달러 강세가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만큼 또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도도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엔화 약세 관련해서도 일본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시장이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라는 부분도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외국인 매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낙폭 과대나 업황 개선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는 수급 개선에 따른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엔저의 속도 조절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나 IT 업종이 유망해 보이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와 수급 개선에 따른 효과는 역시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조선이나 화학 건설 업종 이런 업종들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IT 대표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분기 실적이 양호한 종목으로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잠실지점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지점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명의 의견들은 어떤지 종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일본의 참여 선거 승리는 이미 예상됐던 사항이고 오히려 주말에 단행됐던 중국 정책에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인 요건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옮겼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입니다. 지지선 1850포인트 이상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고 투자 비중 51%, 지난 주말보다 7% 더 오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현재는 지수보다 종목 장세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관심주로 롯데케미칼, 고려아연, 삼성엔지니어링, 오스템 임플란트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어차피 이제 7월달 들어가지고 국제했던 이슈들 자체가 이제 엊그저께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민공명연합이 승리될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진짜 지난 주말에 단행되었던 중국의 대출금리 하한선 철폐가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치가 중국 시장, 즉 실물 경제에 어떤 부양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3, 4분기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활동화에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어떤 악재들 자체도 좀 해소됐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이제는 제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경기 부양 조치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관련주에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그다음 지지난주, 지난주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가장 크게 움직였던 자체가 사실은 전기차 부분, 2차 전지 부분, 그다음에 LED 조명 관련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는 오늘 특히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에 좀 수익을 올리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관련주, 그다음 LED 조명 관련주,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이 정도는 꾸준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대형주 쪽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라든가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 돌고 있는 모습, 이미 조선은 다 돌아온 모습 보여주지만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어찌됐든 낙폭이 좀 큰 종목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김춘석 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